집값 반등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집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뉴스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주택구입 부담지수, 그리고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 그리고 미분양 물량의 수량, 뭐 이런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고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언론 뉴스에 집을 지금 사야 된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만 듣고 사실 결정하는 건 많이 무리죠. 내가 살려고 하는 집, 아파트든 뭐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내 수준, 나의 분수에 맞게끔 이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빚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게 또 필요하고, 항상 현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정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뉴스가 말하는 것들을 참고는 하되 무조건 믿는 건 좀 많이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염려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 이제 지수죠. 그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통해서 이제 100 이하일 때를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20 2년까지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서울 기준 지수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지금 이후 앞으로 이제 그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어떻게 이제 추이를 보이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2년 4분기 이제 가장 최근이죠. 200을 넘었었고요. 믿기 어려운 얘기는 뭐냐, 뭐 이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 2019년에도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 4분기에 126이었어요. 그러던 게 2020년 1분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2020년 사이에 1분기에 132던 게 2020년 4분기가 되면 153이 됩니다. 이러던 게 2021년에 돼서 미치는 거죠. 2021년 1분기에 166, 2분기에 173, 3분기에 182, 4분기에 그냥 200을 찍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사실상 20년, 21년 동안 그냥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다. 물론 그전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는데 그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지금의 집값이 언제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냐면 2015년 기준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2015년 1분기에 얼마였냐? 84, 2분기에 91, 3분기에 90, 2015년 4분기에 94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84에서 95까지 간다.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만 봤을 때 지금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지금 뭐 7만 가구니 8만 가구니 9만 가구니 얘기하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3만, 15만, 20만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 미분양 물량 수치가 뭐 1만, 2만 혹은 거의 뭐 미분양이 거의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되면 뭐다? 바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전세하고 매매하고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2014년 15년 이럴 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층의 매매가가 뭐 예를 들어 3억 5천, 근데 뭐 5층에 뭐 전세가가 뭐 3억 4천5백, 뭐 이런 식으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집값이 많이 내려온 시기다 라고 이제 판단하면 맞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뭐냐, 대출이죠.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것.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집을 구입할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가 집을 살 시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뭐 경매시장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가 정말 바닥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죠.
이제 부동산으로 더 이상 불을 정식화하는 건 어렵다고 봐라. 부동산은 주거의 수단인 거지 투기나 투자의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이때가 집을 살 시기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줄었을 때. 세 번째는요.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가 많이 간격이 줄어들었을 때. 네 번째 대출 조건이 많이 좋아졌을 때. 거기다가 추가로 집을 사면은 양도세 면제해준다 그러고 양도세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면해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장기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 요 얘기까지 나올 때 그때가 언제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하는 신호를 내줄 때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혜택까지 나오냐면요. 이런 혜택도 나오죠. 지금 신규 주택을 매입한다. 그러면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5년 이내에 뭐 집을 되팔았을 때 양도세 면제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신규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규 주택을 뭘 하냐면 할인 분양을 해요. 20% 30%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 정말 높고 정말 넓고 정말 안 팔리는 악성 물량이다라고 하면 50%까지 할인 분양해요. 그리고 뭐 뒤에서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구매 축하금이니 뭐 교육 지원금이니 이런 명목으로 앞에서는 할인 분양을 한 10% 20%밖에 안 해주지만 뒤에서는 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이제 계좌로 꽂아주는 경우도 생겨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아니면 고위직 관료들이 집을 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거의 타워팰리스급의 되게 비싼 집이에요. 할인 분양해서 되게 싸요. 뭐 예를 들어 뭐 한 30억 했어요. 25억 했어요. 근데 한 10억 12억 해요. 근데 그걸 샀는데 5년 뒤에 양도세가 면제예요. 무슨 얘기냐? 5년 안에 다시 되팔 때 양도세 면제예요. 그러면 한 10억 12억에 샀는데 5년 안에 한 25억 30억에 파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런 대박 기회가 언제 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알려준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죠. 드라마틱하게 6개월 안에 1년 안에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2년, 3년, 4년, 5년 걸린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두고 보면 원하는 기회가 집을 살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